네, 안녕하세요. 모아TV입니다. 여러분, 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꼭 찾아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연금저축계좌와 IRP인데요. 둘 다 세액공제 혜택이 빵빵하다고는 하는데 막상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혹은 둘 다 해야 되는 건지 아마 머리가 복잡해지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IRP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전문가분들이나 유튜버분들이 많이 추천하는 것 같은데 왠지 IRP가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셨던 분들 오늘 영상은 꼭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연금저축과 IRP를 속 시원하게 비교해 드리고 왜 특정 상황에서 그리고 어쩌면 바로 IRP보다 연금저축이 훨씬 더 매력적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운용할 최고의 계좌를 선택하는 데 확실한 기준을 갖게 되실 겁니다.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아셔야 될 사항이 있는데 연금저축과 IRP는 사실상 동일한 계좌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기능적으로 거의 흡사하고요. 대신에 연금저축은 분류 자체가 개인연금으로, IRP는 퇴직연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아주 사소한 차이들 세 가지 정도만 있고 나머지 운용하는 방법이라든지 기타적인 세 가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흡사한 계좌이기 때문에 두 개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고 세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근데 IRP는 기본적으로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 기준으로 대상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IRP 계좌 말고도 DB 혹은 DC 계좌라고 하는 근로자용 퇴직연금을 다 하고 계실 겁니다. 물론 이제 안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일반적으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전부 다 IRP를 의무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으실 겁니다. 자, DB가 됐든 DC가 됐든 여러분들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한 직장에서 30년 계속 일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보통 5년이나 10년 안에 이직을 하시게 되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쌓여있던 퇴직금 혹은 퇴직연금을 무조건 IRP 계좌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금액적으로만 따진다 하더라도 IRP는 내가 따로 납부하지 않더라도 이직하시게 되면 IRP 계좌를 강제로 파괴되고 그 IRP 계좌에서 여러분들의 퇴직금 혹은 퇴직연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굳이 지금 필요하지 않은데 먼저 가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가입 대상에 대해서 봤을 때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 가능하고 IRP는 누구나 가입 가능하나 근로소득자 기준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근데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라면 지금 IRP 말고도 DB나 DC형의 퇴직연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DB랑 DC를 하면 IRP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가장 중요한 세액공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연금저축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년에 600만 원 한도까지 세액공제 가능한 반면에 IRP는 연금저축 포함해서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IRP는 900만 원까지,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니까 무조건 IRP가 좋은 거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1년에 연금으로 매월 50만 원, 1년에 600만 원을 넣는 직장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가 넣는 매월 연금액이 매월 50만 원을 넘지 않는다거나 그리고 1년에 6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IRP와 연금저축 둘 다 동일하게 세액공제 금액을 받는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IRP는 900만 원이기 때문에 월에 75만 원 정도 납입하신다면 IRP를 활용하게 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금액까지 가지 않는다면 연금저축으로 하셔도 충분하다. 왜 충분하다고 말씀드리냐면 IRP는 세액공제가 900만 원인 대신에 다른 단점들이 너무 명확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금액이 50만 원 이하라면 연금저축을 하셔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데요. 세 번째부터 연금저축과 IRP의 가장 큰 차이점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연금저축은 공격자산과 안전자산 혹은 예금, 보험, 기타 등등에 자유롭게 100% 투자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IRP는 주식형 자산의 경우 70% 이상의 편입이 불가하고 원리금 보장형 상품 혹은 안전 보장형 상품에 30% 이상 의무적으로 편입을 해야 됩니다. 이게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다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수익률은 한 2%, 공격적인 자산의 수익률은 보통 연에 10% 정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30%가 크지 않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 연금저축과 IRP의 공통점은 어차피 연금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장기간 보통 10년에서 30년 이상 투자를 한다고 전제한다면
이 원리금 보장형 상품 30% 이상 혹은 안전자산 30% 이상 의무 편입은 굉장히 수익률적으로 다른 결과값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1억을 총 연금에 투입을 했는데 7천만 원은 공격형 자산에 30%는 안정형 자산에 넣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안정형 자산 같은 경우 1억에 30%니까 3천만 원이 들어가게 되고 3천만 원에 보통 금리가 2% 정도 되기 때문에 3천만 원에 2%면 60만 원 정도 수익이 나게 됩니다. 반대로 1억을 전부 공격적인 자산에 넣은 사람은 1억 곱하기 10%니까 1천만 원. 거기에 30%만 빼서 계산하더라도 300만 원이란 금액이 나오죠. 그러면 내가 낼 수 있는 수익의 1년 정도 차이가 3천만 원에 10%인 300만 원을 벌 거냐, 아니면 3천만 원에 2%인 60만 원을 벌 거냐, 이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게 1년 수익 차이기 때문에 10년, 20년, 30년의 수익금 차이도 많이 날 거고, 그 수익금이 다시 복리로 붙는 것까지 가정한다면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IRP와 연금저축 중에서 금액만 크게 필요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연금저축으로 좀 자유롭게 공격적 100%로 운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중도 인출도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이 가능은 합니다. 대신에 부분 해지라고 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서 여태까지 받았던 세액공제 13.2%나 16.5%의 세액공제를 토해내시고 기타 소득세 16.5%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은 한데 페널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RP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하거나 사망하시거나 정말 특별한 사유에만 허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20년, 30년을 안 빼는 게 좋은 일이긴 하지만 사실 집을 산다거나 부모님이 아프시다거나 내 자녀가 아플 경우에는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전체 계좌를 해지해야만 하는 IRP보다는 부분 인출이라도 가능한 연금저축으로 하시는 게 월등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연금 수령 시에 대한 부분들인데, 연금 수령 조건과 연금 수령 시 과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금을 받게 될 때 연금 소득세라고 하는 걸 내게 되는데, 이 연금 소득세를 내게 되는 연금은 총 4가지에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로 연금저축, 두 번째로는 IRP, 세 번째 DB, 네 번째 DC. 그래서 이 모든 소득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사적연금 소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적연금 소득이 1년에 1,500만 원을 넘어가시게 되면 종합과세라고 하는 게 적용이 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지금 종합과세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시더라도 쉽게 표현하면 굉장히 높은 세율을 부과할 확률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소 세율은 16.5%로 분리과세 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13.2%를 세액공제 받고 나이 들어서 16.5%의 연금소득세를 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적연금 소득이 1년에 1,500만 원이 넘어가지 않게 연금을 세팅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나머지 부분은 여기에서 설명하지 않는 비과세를 받는 연금들이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들과 동일하게 같이 활용하시면 조금 더 세금적으로도 수익적으로도 좋은 효과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세액공제 한도 600만 원과 900만 원, 중도 인출이 가능하느냐 불가능하냐, 투자 운용 범위가 100%다 공격적인 자산에 가능하느냐, 공격적인 자산 70%, 안전자산 30%를 해야 하느냐, 이 정도 세 가지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연금저축과 IRP는 굉장히 흡사하고 똑같은 계좌라고 평가하셔도 괜찮고, 내가 금액만 매월 50, 1년에 600만 원을 초과하는 게 아니라면 저는 연금저축을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금저축이 됐든 IRP가 됐든 사적연금 소득으로 연금을 많이 하시게 되면 1년에 1,500만 원 이상 받으실 경우 종합과세가 적용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종합과세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세금 폭탄을 맞을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1,500만 원이 넘어가지 않게 세팅을 하시거나 아니면 비과세 연금들을 미리 좀 세팅을 해 놓으시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절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세수 현황을 보시면 보통 30조에서 40조 그리고 한 100조까지도 세수가 펑크가 나는 케이스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2025년인 지금 세수가 펑크가 나고 있는데
우리가 은퇴할 때쯤이 2045년, 2055년쯤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수가 펑크나거나 세금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이 세금이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사회초년생이시라면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시는 게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이 내지 않으셔도 될 세금을 미리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만 잘 염두에 둬서 연금저축과 IRP 그리고 비과세연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연금을 완벽하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